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확연하게 나아진 9월장 어떤 전략이 또 전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곧장 만나뵐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도 뉴욕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해석 한번 해주실까요? 지난 주말에 미국장은 혼조세를 가져왔죠. 다운은 올랐고 나스닥 S&P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슈 중에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고용,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죠. 비농업 부분. 이쪽에서 15만 6천 명 정도가 줄었죠.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 금리나 명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은 실업률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3점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민간 고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보기 좀 어렵죠. 사실 이 민간 고용이나 이런 거는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변화, 뭐 이럴 때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안정된 실업률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9월이 지나면서 10월에 중국과의 뭐 협상, 아마 이거를 좀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재료는 굉장히 부재한 건 맞다. 근데 미국 시장 자체적인 특징을 보면 주가를 내릴 만한 요소에서는 버티고 또 올라갈 만한 재료가 나오면은 바로 반응하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시장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벗어나질 않습니다. 올라도 뭐 그대로 월봉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계속 그어놓는 이유는 후행 스팬 이렇게 3개에서 이제 4개, 5번째잖아요. 쭉 연장선을 쳤을 때 후행 스팬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저 위에 어저께 이제 28,000 뭐 그때 200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역사적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적이 지수에서는 별로 없었다라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이제 미국에는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미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나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미국은 고점에서 버티기 전략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올라와요. 홍콩도 올라오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장 관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미국은 역사적 고점에서 계속 빠지지 않으니까 그동안 계속 빠졌던 나라들이 키높이를 좀 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버티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쫙 미끄러져 버리면 반등하던 다른 나라가 너무 빨리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공격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하고 뷰가 거의 바뀌질 않아요. 돌파가 됐어. 이 차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차트가 나와주면 정말 제가 그때는 뭐 여러분한테 매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무 많이 빠졌던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결국 선두주자가 못 가는 시장 속에서 국내장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100% 포지티브한 쪽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해요. 16일부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준율 인하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준율이라는 거 아시죠? 중앙은행에 이제 일반 은행들이 돈을 예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돈을 더 풀게끔 하는 거 한 150조 정도 더 푼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중국이 시장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중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더 빠지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해주면 아주 그 의지를 확실하게 알겠는데 계속 지준율이라든가 국소적으로 자금 경색을 약간 이렇게 해결하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사막에서 목이 말랐을 때 오아시스만 물 한 모금 먹으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물기를 확 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터지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차트가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파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죠. 뚫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와서 지금 음봉 두 개를 메워주는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삼각 수렴에 의해서 요 상단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뭔지 하면 거기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정말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게 중국이 인정할 만큼의,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분명히 손해는 손해인데 손해가 아닌 정도의 느낌, 뭐 이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10월 초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미국 차트가 다우에서 돌파. 뭐 어떤 사람들은 왜 S&P 나스닥 안 보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우거든요. 그래서 다우가 돌파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의 이 모습은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빠졌다 오늘 올라오면 날아갈까 봐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찰이 거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트로 봐도 미국 차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차트도 마찬가지고 중국 차트도 마찬가지고 한번 움직여서 정말 돌파가 되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중 모드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올라오자면 막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상으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국내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봅니다.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3거래량이 스트레이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연기금마저도 매수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 외국인들의 귀환 가능성도 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귀환할 때는 3일 매수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 3일 매수했다 쉬었다가 하는 그런 반복이 나왔다 스트레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유입 반갑게 느껴집니다. 일단 코스피가 1% 가까이 뛰면서 오늘 또 2포인트만 더 올라준다면 2030선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뭐 명절도 명절인 만큼 또 수급 이벤트도 있는 만큼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